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자연 속에서 푹 쉬자는 계획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펜션을 빌렸다. 펜션 주인은 우리에게 방에 들어가기 전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 명의 소녀가 살았는데 어느 날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녀를 찾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섰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첫날 낮 시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집집마다 걸려있는 빨간 고추나 옥수수를 보며 강원도 마을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겼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나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앞으로 급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가 무엇을 보았냐고 물으니 그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 걸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를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작은 숲속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고 비석 주변에 하얀 천이 뭔가를 가리고 있었다. 호기심이 왕성한 친구 하나가 천을 걷어내자 그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예쁜 소녀가 웃고 있었다. 순간 이상한 소름이 돋았다. 그때부터였을까? 어디선가 슬픈 소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 주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다. 우리끼리 별 수 없이 펜션 앞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고 주인이 나왔다. 그는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약간의 찜찜함을 느끼며 우리는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제 겪은 이야기를 하며 그 소녀의 사진에 대해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진이 그 옛날 실종되었던 소녀라고 했다. 그녀의 무덤은 숲속에 있지만 아무도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 숲은 매일 같은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마을에서 보낸 후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는 길목에서 우리는 어제의 그 숲을 또다시 발견했고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뭔가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숲속 깊이 들어갔을 때 사방이 어둑해지고 우리가 있던 위치를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때였다. 사방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공포에 질려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다시 펜션의 방 안이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했던 것은 방 안 구석, 창문 너머로 작고 희미한 소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났다. 그 후로도 그날 밤의 경험은 꿈처럼 흐릿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그 소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마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그 마을과 그 소녀만이 알고 있겠지. 두 번째 이야기 인터뷰. 내가 겪었던 가장 무서운 경험. 이 기사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 전하는 인터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민수 씨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자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고도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신 김민수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안녕하세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지만 솔직히 약간 떨리네요. 그날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거든요. 그저 평소처럼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였죠. 그날 사건이 시작된 건 언제였나요? 퇴근하고 나서 일이에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에 들르려고 했어요. 마침 라면이 다 떨어졌거든요. 별 생각 없이 집 근처 익숙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예전부터 알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길이 달라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장소가 바뀌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느낌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택가 골목길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가 그 위에 아주 얇은 장막 같은 걸 씌운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실루엣으로 보이고 거리의 등불이 좀 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놀랍네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조금 당황했지만 일단 발길을 돌려서 빨리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고 편의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잘 못됐다는 느낌이 확산됐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하고 밝았을 편의점 앞이 유난히 어둡고 쓸쓸해 보였거든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네, 그렇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안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상하게 조용했죠. 마치 그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려는 것처럼요. 저는 얼른 라면을 집었어요.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계산대에 갔더니 계산대에 새로운 얼굴의 점원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친절한 점원이 아니라서 조금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으스스했어요. 제가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순간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길을 잃지 않게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 말이 의도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빠졌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둘러 편의점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왔던 길로 돌아가려는데 아무리 걸어도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가로등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길이 끝없는 미로처럼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정신을 차리려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번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도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위치가 표시되었더라고요. 더 이상 지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차분히 생각하려고 애썼지만 알 수 없는 공포가 저를 엄습했어요. 갑자기 이대로 영원히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 이상하게 기분이 바뀌었어요. 들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가 계속 움직여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알 수 없는 공포심을 이겨내고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계속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기분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으니까요. 참 극적인 경험이었네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그 일을 겪은 후로 밤에는 길을 걸을 때 항상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길일수록 더욱 경계심을 가지려고 해요. 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것이 믿기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길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와 같은 경험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이름은 수민.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 동네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다. 일이 끝난 뒤 집에 돌아오면 유일한 즐거움은 인터넷을 뒤적이며 사람들이 써놓은 다양한 이야기를 읽는 것이었다. 유난히 공포 이야기를 좋아해서 매일 밤 인터넷 커뮤니티 공포 게시판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차원 너머 손님이었다. 호기심은 늘 그렇듯 나를 이끌었다. 글의 내용은 평범한 자취생이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엔 바람 소리나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소리도 이상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방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거울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이었다. 그 속삭임은 매일 밤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고 했다. 글쓴이는 결국 밤마다 거울 앞에 서게 되었고 거울 속에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낯선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읽고는 낄낄 웃으며
또 하나의 황당한 이야기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그래. 그 끝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이 글을 읽은 당신도 이미 그들의 손님입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창가의 커튼을 잠시 돌아보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깃털처럼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을 질끈 감고는 그냥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며칠 후 자정이 다 되어가던 시각이었다. 방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중에 갑자기 두통이 밀려왔다. 어쩔 수 없이 손에 잡았던 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고요한 공간에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내 귀가 울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분명한 형체를 갖추며 귀에 파고들었다. 확실히 어떤 목소리였다. 차가운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어서 와. 오랜만이야. 나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혼자였다. 심장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었다. 겁에 질린 채 나도 모르게 화장실 쪽을 향했다. 화장실에는 큰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다. 두려움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와 똑같지 않았다. 너무나 낯설고 표정까지도 차가웠다.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순간 거울 속 내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내 얼굴은 그대로였다. 이내 거울 속 나는 내 뒤편을 바라보았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방에도 복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장난일까? 라고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울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내 옆에 슬그머니 나타났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나를 향해 속삭였다. 우린 이제 친구가 될 거야. 공포에 질린 나는 거울을 뒤로 하고 방으로 달려갔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정신없이 인터넷 게시판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는 확인했다. 그 공포 게시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며칠 후 나는 집을 옮겼다. 하지만 가끔씩 거울 속 그림자가 그리워진다. 매일 밤 들리는 속삭임이 어쩌면 외롭지 않은 동반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인터넷에 뒤덮인 공포 이야기가 마냥 가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 과연 나는 정말 그들의 손님이 되어버린 것일까?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도 조심하길 바란다. 밤, 고요한 집안의 거울을 무심히 들여다보는 순간 낯선 그림자가 말을 걸어올지 모르니까